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교육학 박사 박정한 저자의 가장 놀라운 치유 시리즈 2권 넘어보고 기뻐하라 제3장 행복과 바라보기. 오늘은 제2주제 실현과 행복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 연구로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트 키블러-로스 박사의 책 인생 수업에는 18살 된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경험하였던 이야기가 나온다. 매일 저녁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보기 싫은 티셔츠를 입고 식탁에 앉는 것이다. 이 엄마는 이웃 사람들이 아들이 입은 티셔츠를 보고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볼까 봐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티셔츠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혼내고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키블러-로스 박사의 죽음에 대한 세미나를 참가한 후 돌아오며 생각해 보았다.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돌이켜보며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아들이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느끼게 될까? 그러자 그동안 두 사람 관계에 대해 크나큰 후회와 상실감과 같은 감정들이 몰려왔다. 만일 아들이 죽는다면 그 티셔츠를 그의 관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이유야 어찌됐든 그건 그 애가 좋아하는 옷이니까. 그것이 그 애를 존중하는 일이 될 테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면 애가 좋아하던 것을 해줄 거면서 살아있는 지금은 왜 안 해주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 티셔츠가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그 티셔츠를 마음대로 입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였을 때 정말 좋았다. 아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웠다. 정말 행복했다. 매일 불행하게 살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믿기 어렵게도 쉽게 변화되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죽음 앞에서의 자신과 아들을 바라본 것뿐이었다. 이 실화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치유되고 삶이 변하는 것이 시야의 변화로 인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징 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으로 행복 연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심리학자 에드디너 박사는 역사를 통틀어 철학자들은 행복을 인간 행동의 가장 좋고 궁극적인 동기로 간주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증가하는 것일까?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은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는 가난을 벗어나서 의식주와 질병치료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채울 때까지만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후부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국가의 국민소득과 행복지수와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경제적인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행복지수가 크게 낮다. 이렇게 낮은 한국의 행복지수는 크게 물질주의와 경쟁적 환경이 심하고 문화적 환경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돈과 명예와 권력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행복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어느 정도가 지나면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부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았다. 나 자신의 즐거운 감정에 집중하여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그것은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많은 연구조사들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성공, 협조적인 인간관계, 정신적 건강, 효과적인 대처, 신체적 건강, 장소와 같은 삶의 여러 중요 분야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더 나은 결과로 인해 행복하여진 것이 아니고 행복이 종종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 앞서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행복하였기에 삶에서 더 나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은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사회적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며 개인의 행복감이 사회 전반에까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바라 프레더릭슨 교수의 긍정정서의 확장 및 구축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쁨, 감사, 희망, 사랑과 같은 긍정정서는 두려움이나 걱정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와 달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고 수용성과 창의성을 높여줌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인맥, 지식 및 존재 방식을 발견하고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장기적인 성공과 웰빙을 위한 자원들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긍정정서는 건강, 장수, 부, 성공과 같은 결과를 얻도록 자원들을 구축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미국 심리학 회장을 역임하였고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은 즐거운 삶,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이라는 세 종류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즐거운 삶은 좋은 집이나 차, 맛있는 음식, 쇼핑 등 감각을 즐겁게 하는 삶이며 좋은 삶은 자신의 강점과 특성을 개발하고 잘하는 일에 몰두하여 즐기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장점을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성취감을 깊이 느끼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다. 이러한 행복을 단계로 나눈다면 즐기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다가 좋은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현대사회는 지구촌 시대라 세계적 차원의 경쟁 및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그로 인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100년 전 살았던 사람들보다 약 10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말이 맞는 듯 하다. 그 말이 실감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어제 발명된 신기술이 내일이 되면 낡은 기술이 될 정도로 혁명의 속도는 빠르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극심한 삶의 불안감을 낳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스트레스성 질병들 및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자살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모든 의사 방문 요인 중 스트레스가 75%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고 직업건강 및 안전뉴스 및 전국보험위원회의 보험보상에 따르면 주치의에 대한 모든 방문 중 최대 90%가 스트레스 관련 불만 사항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연관하여 복원력이라는 말은 근자의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시련을 당하여 내려간 후에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말한다. 복원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복원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역경을 잘 극복하고 역경 후에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는 21세기 들어 지능지수보다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스톨츠 박사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등산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포기하는 사람, 퀴터, 안 좋아하는 사람, 캠퍼, 도전하는 사람, 클라이머. 포기하는 사람은 역경지수가 낮은 이들로 산에 오르다 힘들면 등반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만다. 이들은 어려움이 나타나면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오르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말하며 보통 조직의 80%가 이 부류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기도 한다. 불리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다. 폴 스톨츠 박사는 성공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지수인 지성지수 IQ, 감성지수 EQ, 역경지수 AQ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한 힘이 시련과 절망,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을 보여주는 역경지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폴 스톨츠 박사는 사실 AQ는 IQ, 교육 또는 사회적 기술 EQ보다 성공을 달성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지수이다 라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은 보다 성숙한 인물이 되는 것에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 사망,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한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나의 시련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였다. 나는 10대로부터 20대에 걸쳐 여러 해 병고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평안을 찾았다. 지속되는 고통과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져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갈구하였다. 그런 나에게는 예수님의 모습 중 가장 부러운 모습이 어떤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셨던 모습이었다. 큰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뱃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자신을 십자가로 사형시키고자 하는 권력자들과 폭도들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부러웠다. 그러다 목숨을 걸고 무기한 금식 기도를 시도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시야는 변하였고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련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과 행복감이었고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시야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인 것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 역시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으로부터 나온다. 아인슈타인이 문제의 해결은 문제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고 다른 차원에 있다고 한 말처럼
고난의 답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곳에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말한다. 행복. 종교는 사람이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쉽고 영구히 성공적으로 종종 가장 참을 수 없는 비극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속적인 행복으로 변화시킨다. 스트레스 연구로 저명한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수잔 코바샤 박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결론 짓기를 스트레스의 강도나 사회적 지원 여부보다는 개인의 사람됨이 사건의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나 스트레스 요인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자신도 10년형 고통과 씨름하면서 20대 후반에 얻게 된 깨달음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였다. 왜냐하면 같은 시련을 겪어도 반응과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가 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킨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 문제 자체는 결과에 10% 영향을 미치고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90%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적 행복의 90%는 외부 세계에 의해서가 아닌 뇌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1,700명을 추적한 한 연구에 의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감정까지 억제한 여성들은 감정을 표출하며 지낸 여성보다 4배나 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에 의하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향후 10년 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 조사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 정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통화자의 타액 조사를 통하여 10년 전 일어난 일들과 현재 건강 상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진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의 요인들로 인해 감정이 상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10년 후 관절염이나 심장혈관 관련 질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임을 발견하고 있다. 각종 연구들은 긍정적인 생각, 낙관주의, 자신감, 통제감, 감사 등은 건강에 아주 유익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면역, 질병 민감성 및 수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제3소재 좋은 것을 바라보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